안녕하십니까, 덴트 아카데미입니다. 지난 토요일날 이런 내용을 올렸었죠. 미수선 최대한 많이 받는 노하우. 이 영상을 보시고 또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께서 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댓글 내용이 뭐냐면, 요즘에는 단순 문콕은 교환이 안 되는 것으로 법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 가면 견적이 그렇게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가 많이 되어서 얼마 전에 뉴스에서 문콕은 교환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댓글에 이제 요지가 사업소 가도 견적이 그렇게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다. 자,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상담해 드린 사례를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도 위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자, 미수선 처리하는 방법 알려드렸는데, 내용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여보세요? 네. 예. 덴트 작업 문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상대편 차가 저희 뭐라고 하죠? 문을 열다가 제 차를 이렇게 찌그러뜨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상대편에서 보험사 처리로 다 해준다고 이제 하긴 했어요. 네. 그래서 보험 접수를 해놨는데, 제가 아시는 분 얼마 전에 수리했는데 잘하셨다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전화드려봤거든요. 네. 실례지만 차종이 뭘까요? 소렌토요. 소렌토요? 네. 그러면 제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걸 차를 가지고 기아 사업소를 가세요. 대전 사업소. 여기 지금 사업소를 와가지고선 예. 사업소에서 이거를 상금인가요? 뭘 이렇게 네. 다 해야 된다고. 예,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러면 네. 견적이 얼마냐고 물어보시고, 견적 혹시 물어보셨나요? 사업소에서? 예. 네, 아저씨 방금 전화드렸던 사람인데요. 네. 제가 기아 서비스센터에 있어가지고 여기 다시 견적서를 좀 받아보고 싶다 그랬더니 구두로 물어보셔도 돼요. 구두로요? 구두로는 100만 원 정도, 서비스 서류를 발행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수리가 돼야. 발행을 안 해주고, 그러니까 구두로 이제 1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네. 보험사에 전화해가지고, 서비스 센터 담당하는 담당자를 좀 연결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담당자하고 연결하시면 돼요. 자, 내용 들어보시니까, 자, 사업소에 갔는데 판금 도색을 해야 되니까 100만원 견적 나왔다고 이렇게 견적을 뽑아 보셨죠. 왜 판금 도색은 그런 견적이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을까요? 사업소 가면 판금 도색도 충분히 100만원 견적 나옵니다. 자, 이 질문 주신 분 제가 알기로는 레이 하나 가지고 계시고 소렌토 하나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덴트도 할 줄 아시고. 자, 소렌토, 레이 이 문콕 하나씩 만들어서 사업소 가셔가지고 견적이 얼마나 나오는지 직접 이제 댓글 달아주시면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단순 문콕은 교환이 안 된다? 법이 바뀌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뉴스에 나왔다고 하는 것을 찾아봤습니다. 자, 뉴스에 뭐라고 나왔을까요?
자, 바로 이런 내용이었겠죠. 지금 19년도 벌써 5년 전 뉴스인데요. 문콕했다고 세문짝 안 된다. 보상기준 강화. 자, 내용을 뭐 쭉 들어보면 우리 구독자분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자, 법이 바뀐 게 아닙니다. 자, 헌법 몇 조 뭐 그런 게 아니고 비용 대신 들어보시면은 지급됩니다. 금감원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이 같은 내용으로 자동차 보험 약관을 개정. 자, 자동차 보험 약관을 개정해서 보험 약관을 개정해서 문콕은 교환이 안 된다라고 약관을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오는 4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이니까 2019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던 거죠. 자, 이제 보도가 나온 이후로 벌써 이제 5년이 지났는데, 자, 과연 그동안 문콕으로 그래서 교환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실까요?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이해를 돕고자 찾아봤는데, 여기 아까 보험 약관 개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보험 약관 찾아봤습니다. 뭐 제가 현대해상에 보험 이제 제 차를 가입했는데 거기 약관을 보면 나와 있겠죠. 약관이 개정됐는지. 찾아보니까 여기 53페이지. 자, 1페이지부터 뭐 쭉 읽어보려면 아주 힘들겠죠. 그래서 제가 일일이 찾아봤습니다. 5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자, 보상하지 않는 손해. 자, 자차랑 뭐 이 대물이랑 똑같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게 보면 4번에 경미한 손상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한 손상 수리 기준에 따라 보건 수리하거나 품질 인증 부품으로 교환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보장한다. 자, 경미한 손상.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한 수리 기준. 이게 이제 핵심적인 겁니다. 그럼 용어를 용어 풀이를 보면, 자, 경미한 손상이라 하면 외장 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 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을 말합니다. 자, 이 내용대로 하면, 자, 문콕은 경미하니까 이제 교환이 안 되겠죠. 내용 맞습니다. 경미한 손상은 그러면 경미한 손상이 어떤 정도냐?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여러분도 다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검색창에 들어가서 보험개발원 경미한 손상만 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딱 뜨죠. 보험개발원 해서 뭐 이거 위에 거 아래 거 둘 중에 하나 보시면 되는데, 자, 보겠습니다. 경미한 손상 수리 기준. 자, 범퍼 부분, 이건 범퍼 부분입니다. 플라스틱 소재. 자, 손상 유형에 따른 기준. 자, 경미한 손상 수리 기준. 제1유형, 2유형, 3유형이 나옵니다. 1, 2유형은 경미한 손상에 해당하므로 경미한 손상 수리 기준을 적용하여 부품 교체 없이 복원 수리 시행. 자, 1, 2유형은
부품을 교환 안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3유형은 품질인증 부품으로 교체 시행. 다만 품질인증 부품이 없는 경우 부품 교체 없이 보건수리 시행. 자, 이거는 이제 뭐 교체를 해줄 수 있다. 다만 뭐 차가 오래돼서 부품이 더 이상 생산이 안 되는 경우 그럴 때는 보건 수리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기타 손상 부품 교체 가능. 자, 단 정비업체가 하자 없이 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거나 차량 소유자가 원할 경우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부품 겹체 없이 보건 수리. 자, 그러면 이제 기타 외장 부품 이게 나와 있죠. 자, 이것도 이제 경미한 손상 똑같습니다. 위에 범퍼랑 1유형, 2유형 경미한 손상에 해당하므로 경미 손상 수리 기준에 적용하여 부품 교체 없이 보건 수리 시행. 자, 3유형 품질 인증 부품으로 교체 시행. 다만 품질 인증 부품이 없는 경우 부품 교체 없이 보건 수리 시행. 자, 범퍼 수리 부분하고 똑같죠. 자, 기타 손상, 차량의 안전성, 수리 품질,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수리 방법을 결정. 자, 그러면 여기서 문콕은 어떤 유형에 들어가느냐? 자, 1유형이냐, 2유형이냐, 3유형이냐, 아니면 기타 손상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손상 유형 분류 기준. 자, 범퍼 기준이죠. 범퍼 기준. 1유형 투명 코팅막만 벗겨진 도막 손상. 자, 2유형 투명 코팅막과 도장막, 그러니까 색상입니다. 투명과 색상 부분이 이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투명막만 벗겨진 경우, 얘는 투명막과 도장막 동시에 벗겨진 손상. 자, 범퍼 소재에 손상 없음. 중요합니다. 자, 제3유형 긁힘, 찍힘 등으로 도장막과 함께 범퍼 소재의 일부가 손상. 구멍 뚫린 거, 그런 거는 구멍 뚫린 거는 없어도 됩니다. 그냥 범퍼 소재의 긁힘입니다. 범퍼 소재가 손상이 있느냐 없느냐. 자, 기타 손상. 기타 손상은 어차피 이건 교환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이게 잘 표시를 해줬습니다. 자, 1유형 긁힘에 의한 투명막 손상. 자, 요거죠. 자, 요런 거 1유형 투명막만 손상. 자, 어떻게 운이 좋으면 광택으로도 없앨 수 있는 그런 손상이고요. 그럼 2유형은 뭐 투명책이나 속에 페인트 칠까지 손상이 있기 때문에 얘는 필히 도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막이 박리된 손상. 이거는 이제 플라스틱 소재는 손상이 없고 도막만 벗겨진 상태입니다. 이건 다시 도장하면 되겠죠. 이런 거 다 그냥 칠 손상만 있는 정도인데, 칠 손상만 있는 정도인데, 2유형에 속합니다. 그럼 3유형 범퍼 소재의 긁힘 손상. 그러니까 이게 스크래치가 나면서 칠이 손상되고 플라스틱 소재까지 쫙 긁힌 경우입니다. 이게 플라스틱 소재가 이렇게 긁히면 우리가 말하는 흔히 퍼티로 그 소재를 메꿔야 됩니다. 즉 퍼티가 들어가면 도장 품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나중에 하자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게 경우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장 그 플라스틱이 손상되었다면 당당히 교환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아까 보셨죠? 자, 아까 3유형 품질 인증 부품으로 교체 시행 써 있습니다. 자, 제 3유형. 자, 범퍼 소재의 긁힘 3유형. 당당하게 교환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악용하는 보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 협력업체. 자, 거기는 요런 것도 경미한 2유형, 1유형, 2유형이다 해가지고 교환을 안 해주려고 하는 그런 공업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험사 협력업체는 가지 말라고 하는 게 자, 3유형을 교환이 안 된다라고 보험으로 교환을 할 수 없다. 못 박아버리는 데가 많죠. 3유형까지, 3유형부터는 교환이 가능하다. 물론 기타 손상 이런 건 누가 봐도 교환해야 되겠죠. 물론 이런 거를 떼워서 해주는 데도 있지만 그 보험 처리하면서 이거를 그렇게 떼우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보험 처리라면 교환해버리지. 그 도장 품질도 안 좋고 바다 매길 경우 약한 충격에도 떨어지는데 이걸 굳이 보험 처리하면서 이걸 살려달라 라고 하는 분들은 드물겠죠. 그리고 이제 문콕 나올 겁니다. 기타 외장 부품 적용 대상. 이게 후드, 팬더, 도어. 그러니까 차에서 분리될 수 있는 모든 이제 부품들을 말을 하는 거죠. 자, 똑같습니다. 유형, 1유형, 2유형, 3유형. 자, 1, 2유형은 범퍼와 동일합니다. 자, 투명 코팅막과 도장막 동시에 벗겨진 손상, 외판 소재 손상 없음. 중요합니다. 외판 소재가 손상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 3유형 도장막과 함께 외판 소재가 손상되어 버티 및 판금 작업으로 복원 가능한 경우. 자, 복원은 가능하지만 자, 먼저 보셨죠? 또 보여드려야 되는데 자, 3유형 교체 시행. 교체 가능합니다. 3유형. 그러니까 찍히면서 상대 차에 페인트가 조금 묻었다거나 도장만 살짝 까진 경우는 교환이 안 되는데 찍히면서 철판이 찌그러졌다. 판금 작업하고 버티로 메꿔야 하는 경우. 자, 그런 경우 교환 시행 가능합니다. 자, 보험감독원에서 이렇게 가능하다고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사진으로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요런 기스 종류, 기스 스크래치. 자, 요런 경우만 교환이 안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3유형. 자, 이거 버티로 메꿔 가지고 이 면을 평활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자, 보십시오. 3유형. 자, 판금하시는 분들 잘 아실 겁니다. 버티로 메꿔서 특히 판금하는 분들 판금 전후 사진 찍을 때 덴트 업자들이야 줄무늬판 대고 확인시켜준다고 사진 찍지만 판금하는 분들은 줄무늬 잘 못됩니다. 줄무늬 됐다가 막 춤추기 때문에 줄이 막 춤추고 이러기 때문에
절대 이거 평화하게 이렇게 못 잡습니다. 물론 이제 기타 손상 이런 건 당연히 교환 들어가야 되겠죠. 저분도 이제 요번에 이렇게 우리 구독자분께서 이렇게 댓글로 이런 걸 달아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찾아본 건데, 이 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저를 비롯해서 이렇게 몰랐던 사실, 특히 범퍼 같은 경우 이제 기스 나면 교환이 안 된다라고 알고 있었고, 그 플라스틱 소재가 기스 나도 교환이 안 된다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로나마 그런 게 교환이 가능하구나 라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문콕, 단순 문콕, 단순 스크래치만 아니라면 교환 처리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적을 내시거나 실제 수리를 원하실 때도 이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런 뉴스 기사에 나오는 자료 화면들은 그냥 자료 화면일 뿐입니다. 요즘 솔직히 기자들이 보험개발원이나 금융감독원에서 이렇게 뭐 브리핑하면 단순히 받아 적을 줄만 알지 정확한 이런 사항들을 잘 찾아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자료 화면 없으니까 판금 도색하는 거, 문콕도 뭐 페인트 벗겨진 거 위주인데도 그냥 이제 탁 찍히면서 철판까지 찌그러진 거, 그런 자료 화면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오인하고 문콕은 교환이 안 된다라고 잘못 이제 알게 되는 경우인데요. 그렇다고 문콕으로 무조건 교환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필요하다면 교환 견적도 낼 수 있다라고 제가 지금 이거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런 또 댓글을 주셨는데요. 얼마 전 법원에서 문콕 당하신 분 작업해 주는데 법원에서 일하는 여자분이 문콕 내고 민사소송하라면서 미안하다고 얘기도 안 하고 해서 그냥 차주분이 자기 돈으로 문콕 수리했습니다. 문콕은 민사소송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주분이 귀찮아서 그냥 자비로 수리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차로 처리하고 구상권 청구하라고 했는데 귀찮다고 그냥 자비로 수리하심. 자, 민사로 소송을 뭐 걸어야 꼭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가해자가 인정을 하고 보험 접수와 해주면 바로 이제 보험 처리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가해자가 진상인 거죠. 할 테면 해봐라.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금융치료를 해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한문철 TV 그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죠. 한문철 변호사가 이 한문철 TV에 가서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문콕 보험 처리될까? 이거 이 영상 보시면 문콕, 실수로 한 문콕은 형사처벌 대상, 그러니까 과태료만 내지 않을 뿐이지 이제 물질적 피해 보상은 다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해줘야 된다면 이렇게 진상짓 하지 말고 자기가 스스로 인정하고 보험 처리를 해주면 되는데, 안 해주면 이제 이런 게 날라오죠. 자, 보시면은 얼마 전에 나왔던 건데, 자, 민사소송 소장 363만 9,260원.
자, 이런 견적에 소장 한번 받아보면 정신 차리겠죠. 뭐 댓글에 달린 그 손님이 귀찮아서 안 왔을 뿐이지, 자, 민사적으로는 물어줘야 된다. 증거를 확보해서 민사가 걸면 되는데 귀찮아서 안 했을 뿐이고, 그것이 이제 문콕은 뭐 무조건 민사 걸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댓글 다신 분이 그 댓글을 왜 무슨 의도로 달았는지 모르겠지만 민사 걸면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그 사람이 그 피해자가 귀찮아서 안 했을 뿐이라고, 지금 귀차니즘이 원인인 거지, 그걸로 해서 문콕은 안 물어줘도 된다 그건 아닙니다. 악용하지 마십시오. 소장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본인도 소송으로 반박하는 또 소장 작성해야 되고 머리 아프죠. 그러니까 상대 측이 너 이제 귀찮은데 뭐 한번 소송해 보려면 해봐라. 이제 소장 날라오면 이제 본인도 이제 머리 아파지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줄 거면 자기가 뭐 실수든 아니든 어차피 물어줘야 되는 거 그냥 깨끗이 인정하고 물어주고 서로 감정 안 상하게 처리하는 게 서로 좋은 거지. 돈 받으려면 소송 걸어. 이렇게 했다가 금융치료 받게 됩니다. 이상 덴트 아카데미였습니다.